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이수연입니다. 전일 우리 증시 사상 최고치 달성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 기관이 1조 원 넘게 매수세에 들어오면서 1.6% 상승 마감에 성공한 건데요.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1.58%까지 오르면서 다시 한번 천선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뉴욕 증시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뉴욕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한 건데요. 신고가를 코스닥은 그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면서 2.5%대 큰 폭의 조정이 나왔습니다. 변동성 지수도 18% 급등이 나오며 시장은 불안감을 나타내고 있기도 했습니다. 또 세계 시가총액 2위 가상화폐인 이더리움이 처음으로 4천만 달러를 돌파하면서 지금 시장에서는 자금 이동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슈들이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찌릿한 시그널을 보내줄지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과 그 해답을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세 분의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이정수 전문위원, 최충성 전문위원, 그리고 김선윤 전문위원 함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소통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채널이라고 검색하시거나 또 종목 상담 실시간으로 원하시는 문자 받는 사람 샵 0082번에 종목명과 비중 보내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우리 세 분의 위원님들과 함께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TV 아침을 여는 오픈맨 정재훈 전문위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정재훈입니다. 네, 우리 시장 다시 한번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오늘도 주가 상승 올라갈지 기대가 많이 됩니다. 오늘 장은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을까요? 예, 전날 신고가를 좀 기록을 했습니다. 종가상 신고가를 좀 기록을 했고요. 미국 시장은 좀 밀려서 마무리가 좀 됐습니다. 특히나 기술주들 중심으로는 나스닥 시장이 좀 하락폭이 크게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는데요. 아무래도 미국 시장에 좀 영향을 좀 받는 듯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파락 출발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잠시 시장 지수를 좀 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나스닥 시장보다도 뭐 다우지수라든가 아니면 S&P 500 지수 같은 경우는 신고가를 좀 기록을 하고 난 이후에 견조한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어요. 근데 나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고점을 기록하고 난 이후에 좀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들이 좀 전개가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박스를 좀 돌파했다라고 보여지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박스 권역에서 좀 진행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고 오늘 일단 뭐 미국장을 좀 열리는 걸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점을 좀 깨면서 밀려 내렸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좀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는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좀 밀리게 된다라면 13,000대 초반 정도 때까지는 일단 열어놓고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그러면 결국은 박스 권역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거나 그런 부분들보다도 많이 올랐던 부분들에 있어서 차익 매물이 좀 출회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국내 시장으로 돌아와서 보게 되면 나스닥 시장하고 코스피 지수가 좀 비슷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스닥 시장이 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면 거래소 시장도 좀 소폭 눌리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 최근 오늘 좀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된다라면 아무래도 최근에 시장은 좀 상승을 했습니다. 4거래일째 연속적으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기 때문에 조정을 좀 받는 그런 부분들은 당연한 그런 사항들이고요.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최근 들어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일단 좀 조정을 받는 부분들은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옵션 만기이 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오히려 좀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모습도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우선 거래소 시장하고 좀 비교를 해볼 부분들이 선물입니다. 선물 지수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왼쪽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종가상으로 보게 되면 최고가를 좀 기록을 했습니다. 올해 1월달과 4월달에 형성돼 있던 자리대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줬었는데 선물 같은 경우는 이 1월달에 고점 자리대를 넘어서지는 못한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대를 넘어서 주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 이 자리대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외국인 쪽에 있어서 선물 매수세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럼 결국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인 쪽과 기관 쪽에 있어서의 수급 체크는 계속적으로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최근에 이 매수세가 좀 들어왔었어요. 연기금 쪽 같은 경우도 최근에 좀 어제, 그제 2거래일 연속적으로 좀 매수가 들어왔었고요. 금융투자 같은 경우도 연속적으로 좀 매수가 들어와줬는데 외국인 쪽도 마찬가지로 현물 매수가 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좀 강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거든요. 여기에다가 선물까지도 강하게 좀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그러면 오늘 선물 쪽에 있어서의 매수 유입이 좀 되는 그런 모습들이 전개가 돼야 추가적인 상승이 좀 가능하다.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거래소 시장보다 좀 하락폭이 크게 나왔었어요. 하락폭이 좀 크게 나왔는데 우선 봐야 될 부분들은 이 하락 부분들에 있어서 되돌림 자리대에는 절반 되돌림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어제 같은 경우는 이 하락폭에 있어서의 절반 되돌림 자리대가 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여기서 좀 조정을 받고 난 다음에 21선 자리대까지는 추가적인 반등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러면 결국은 코스닥 150 쪽에 있어서의 반등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전개가 돼야 됩니다. 코스닥 150이 반등이 나오려면 제약바이오 쪽 섹터들이 좀 더 나와주는, 반등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줘야 되겠죠. 그 부분들을 체크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장 시장의 흐름들도 별반 다를 거는 없을 것 같아요. 순환매가 좀 계속적으로 좀 나와준다라는 거, 뭐 철강 쪽이라든가 화학, 그다음에 건설, 정유, 기계, 조선, 뭐 이런 쪽에 있어서 회복이 되는, 경기가 회복되는 그런 부분들, 산업재 쪽 섹터에 있어서 흐름들이 좀 전개가 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전날 강하게 움직였었던, 뭐 최근에 흐름들이 좀 좋게 나왔었던 내수 쪽 섹터들 있죠. 섬유 의복 쪽이라든가 유통 쪽, 이런 쪽에 있어서도 추가적인 상승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결국 그들 종목분들이 는 좀 매수관적으로 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어제 시장이 그나마 괜찮게 움직였던 그런 부분들은 삼성전자 쪽, 전차 쪽이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어요. 물론 큰 폭의 상승은 아니었지만 자동차 쪽과 대형 섹터들이 상승을 해주면서 코스피 시장이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는데 오늘 전날 미국 시장은 좀 보게 되면 기술주들이 좀 많이 밀렸어요. 특히나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좀 많이 내려온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장비 쪽이라든가 부품주들도 좀 많이 밀려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거든요. 그럼 결국 IT 섹터들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 영향으로 좀 매물 소화 과정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럼 결국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투자 쪽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좀 진행이 되는 그런 사항들이고 거기에 따라서 기대를 좀 갖고 움직였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매물 소화는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선순위를 좀 보게 된다면 IT 섹터는 조금 뒤로 밀려 내려가는 것 같아요. 여전히 좀 매물 소화 과정이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최근 들어서 상승을 해주는 그런 종목군들, 산업재 쪽 섹터도 마찬가지지만 최근에 또 남모르게 좀 올라갔던 그런 부분들이 지수사 쪽에 있어서의 종목군들도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어요. 그러면 지수사 쪽에 있어서의 종목군들이 일단 순환 상승으로 좀 있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그럼 결국 자산 쪽에 있어서 저PBR 종목군들, 그런 종목군들이 시장에 있어서는 단기적으로 흐름들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쪽 섹터도 좀 보게 되면 제약바이오 쪽의 흐름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우선 제약바이오 쪽은 오늘 추가적으로 좀 상승이 나오게 된다라면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는 그런 전략이 좀 좋아 보입니다. 기술적인 반등이 좀 나오게 된다라면 절반 정도의 되돌림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 뭐 셀트리온 제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최근 하락의 시작 전부터 시작해서 절반 되돌림 자리대가 얼추 다 왔어요. 그러면 한 번쯤은 눌러줄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추격 매수를 일단 자제하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
제약바이오 쪽 섹터 중에서도 백신에 대한 부분들, 백신 생산 쪽이라든가 이런 쪽에 있어서 오히려 이 차별화된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한 번 더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된다면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컨센서스 상향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계속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실적에 기반해서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도 이익에 대한 전망치가 좀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지금 박스 권역에서 진행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요. 오늘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게 된다면 21선 자리대, 그 자리대부터는 충분히 좀 매수를 분할로 해봐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롯데케미칼을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한국자산신탁이라는 기업도 있습니다. 최근에 한 차례 좀 상승이 나오고 난 이후에 가격 조정을 좀 받고 기간 조정의 형태를 좀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4,700원 이하권역 이런 정도 오게 된다면 단기적으로 좀 접근이 가능해 보이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코리안리도 있습니다. 보험주들의 흐름들이 미국의 국채 금리에 대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상승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코리안리 같은 경우도 전고점 자리대를 매물 소화를 좀 거치고 난 이후에는 좀 더 상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종목분들이나 아니면 SK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도 이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고 있죠. 올라간 게 없습니다. 이런 종목군도 좀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수급계 선주를 좀 보게 되면 첫 번째는 CJ예요. 지주사가 최근 들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주사들 순환매가 좀 나올 수 있어요. 어제 상승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CJ 또한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상승세가 좀 나와줄 수 있다는 거,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미래에셋증권이에요. 미래에셋증권도 어제 이 컨센서스 상향 조정 종목군 중에서 하나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 나왔거든요. 조정 시에는 매수 관점을 좀 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요. 오늘 장에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5월 11일 화요일장 개장했습니다. 전일 경기 민감주와 소비주, 낙폭 과대주 같이 다양한 섹터에서 고른 상승세가 보였는데 오늘도 코스피 다시 한번 역사적인 신고가에 달성을 할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는 현재 65달러선 이탈했고 구리는 여전히 고공행진 중인 가운데 원자재 가격 관련주도 수급을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고 원달러 환율 역시 전일 0.67% 크게 하락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오늘 외국인들의 수급도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개장 상황 자세하게 확인하시죠. 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입니다. LG화학을 제외하고 모든 종목들이 하락 출발했습니다. LG화학은 외국인들의 순매수세가 여전히 들어오면서 91만 5천 원대 강세 펼치고 있고요. SK하이닉스와 네이버에서는 1%대 넘는 조정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각각 12만 7,500원 선, 네이버는 35만 7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6위부터 10위도 살펴보시죠. 네, 역시나 6위부터 10위까지도 모든 종목들이 파란불 켜내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 영향인 것 같은데요. 현대차는 전일 크게 상승했으나 오늘은 1%대 조정 나오면서 22만 7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카카오 역시 0.8%가량 떨어지면서 11만 5천 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셀트리온 전일 3%대 급등으로 마감했습니다. 오늘은 0.5%대 조정으로 출발합니다. 27만 3,50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지수 살펴보시죠. 네, 오늘 양대 시장 전일과 다르게 크게 하락하면서 출발합니다. 코스피 시장 0.72% 떨어진 3,225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0.89%, 코스피 시장보다 낙폭을 조금 더 키워가면서 984선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다음 코스닥 시장 종목 살펴보시죠. 네, 코스닥 시가총액 1위부터 5위 종목들은 대부분 1%대 넘는 하락세로 출발합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주 조정받고 있고요. 각각 1.12% 하락해서 11만 4,900원 선, 셀트리온 제약은 1.37% 하락하면서 13만 6,40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카카오 게임즈는 실적이 좋게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주가 조정세 나오고 있습니다. 1.48% 떨어져서 5만 3,10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6위부터 10위도 살펴보시죠.
네, HLB는 리보세라닙 임상 3상 결과가 세계적인 학술지인 란셋에 기재됐다는 소식 때문에 홀로 상승 출발 성공했습니다. 0.88% 올라가면서 주가 34,35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SK 머티리얼즈는 낙폭 확대하고 있습니다. 1.9% 하락하며 34만 5,200원 선까지 내려왔고요. CJ ENM과 스튜디오 드래곤 역시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 조정받는 모습입니다. 각각 15만 300원 선 그리고 9만 9,500원 선까지 내려왔습니다. 네, 라이브 매매 시그널 첫 번째 주자로 이정수 전문위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실전 매매 정수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큰 폭의 조정세 겪으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자 개장 상황부터 또 우리 이정수 위원님께서 저녁 주유소 방송에서 포트 종목으로 내세워주신 호텔신라와 SK증권 앞으로의 전망까지 체크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세한 매매 시그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어제 이제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우리나라 시장 굉장히 강하다. 떨어지지 않을 거다. 공매도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락을 걱정을 했는데 그렇지 않을 거다라 얘기를 해드렸고, 어제 우리나라 시장은 종가상, 코스피 역사상 사상 최고치를 갱신을 했죠. 자, 근데 어제 미국 시장이 2.55% 나스닥이 떨어졌습니다. 다우는 빠지지 않았고요. 그래서 오늘 많이들 걱정들 하실 것 같은데요. 당연히 이제 기술주, 나스닥 기술주가 흔들렸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에서 지금 천덕꾸러기 신세로 지금 밀려져 있는 IT 부품주들 오늘 좀 타격이 있어요. 근데 그 타격이, 어떻게 보면은 생각보다 지금 큰 거는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 미국 시장이 한 2.5% 정도 나스닥이 빠지고 다우도 2.5에서 3% 정도 빠지면,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의 대부분의 종목들은 대형주 기준으로 3에서 5% 정도 빠지고, 개별주들 같은 경우에서는 8%에서 많게는 10% 이상 떨어지는 그런 현상들을 많이 보여줬던 때가 이제 약세장이었을 텐데, 지금 나스닥 시장이 2.55%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마이너스 10% 박살나는 흐름이 나옵니까? 안 나와요. 그렇죠?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면 더 지금 시장이 굉장히 강하다는 걸 느낄 수 있을 텐데, 지금 업종의 대형주들 봐봐요. 지금 나스닥 2.55 면은 지금 대형주 IT주들 오늘은 3%, 4%, 5% 빠져야 되는데 하나도 안 빠지죠. 반대로 이쪽에 있는 경기 민감주들, 그다음에 뭐 트로이카 관련주, 여기 뭐 은행주, 뭐 증권주 안 빠지죠. 그리고 뭐 철강주 오히려 플러스 나죠. 그리고 소비주들도 보게 되면은 소비주들도 강합니다. 소비주들도 오늘 보면은 롯데관광기업부터 해갖고 여행 관련주, 그 다음에 이제 카지노 관련주, 뭐 이런 식으로 오늘 플러스가 나요. 건설주도 지금 플러스가 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소비주들이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소비주들과 경기 민감주들이 어제 강하면서 시장을 땡겨 올리는 흐름들. 물론 어제 제약주도 좀 반고 전반적으로 다 강했죠. IT가 우리나라 시장을 끌어당겨 올리면서 지수를 신고가로 때린 종목 흐름이 어제는 아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약세를 보고 있는 IT 섹터들은 지금 천덕꾸러기 신세를 계속 하고는 있는데, 시장이 약해서 빠진다라는 생각은 그냥 접어두셔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우리나라 시장은 철강주와 그다음에 경기 민감주, 그러니까 철강주를 비롯해서 경기 민감주 따지면 정유화학, 뭐 그다음에 건설, 뭐 조선, 해운, 기계, 정유화학 이런 종목들이 지금 시장을 끌고 있기 때문에 이쪽 애들이 무너지지 않고서는 시장 급락은 없고요. 거기다가 증권주, 은행주, 뭐 보험주, 트로이카주도 급락이 없으면 우리나라 시장 급락은 없습니다. 다만 IT 섹터들 갖고 있는 분들 아주 지겨 죽을 거예요. 아마 하도 안 움직이니까. 근데 가기는 갈 겁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아마 포기할 때쯤 갈 것 같은데, 그러니까 포트를 잘 나눠놔야 됩니다. 경기 민감주, 소비주, IT주. 그러니까 IT주도 결국은 가거든요. 근데 지금 IT주가 지금 그냥 천덕꾸러기 신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왜냐하면 지수를 폭등을 막기 위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IT주의 지금 역할은요, 지수를 폭등시키는 걸 막는 겁니다. 그러면 폭등을 시키는 거 왜 막느냐? 개인 투자자들이 덤벼들지 못하도록.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소비주라든지 경기 민감주들을 건드리질 않아요. 왜? 많이 올라갔다 생각하는 것도 있지만 그냥 IT주가 더 좋다고 생각하는 것도 있고 제약주가 더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더 많습니다. 과거에 이 학습 효과 때문에 그런 건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슈에서는 계속 증권주라든지 건설주라든지 철강주라든지 정유화학주라든지 기계주라든지
이런 쪽을 여러분들이 공략해서 수익이 나온다는 거. 그리고 지금 소비주들 굉장히 지금 강하게 움직이려고 하고 있는데 소비주들 굉장히 만만합니다. 그쪽을 해야지만 여러분 수익을 낼 수가 있지 계속 빠지는 IT 부품주 물타기 해봤자 지금 안 움직이고 한 달 뒤에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수익을 내려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애들부터 먼저 공략을 해야 지금 시장에서는 좋을 거다. 그리고 시장 상황 다시 살아 올라갈 겁니다. 지금도 지금 말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딱 그대로죠. 그렇죠? IT주를 시장을 막는 데 있어서 지금 열심히 빠져주고 있고요. 그리고 시장을 막는 데 있어서 시장 얘네들은 상승장. 그렇죠? 이쪽의 업종들은 상승장의 느낌을 주기 위한 강한 흐름으로 차별화장을 만들어주는 경기 순환매주 트로이카주. 트로이카주 같은 경우는 이제 유동성 장세에서 얘기를 하는 이제 1980년도에서 나왔던 이제 용어인데 증권 용어입니다. 그래서 트로이카주 하면은 건설, 뭐 종합 상사 뭐 이런 것들을 해서 건설, 그다음에 뭐 증권, 보험, 은행을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10년 동안 이제 트로이카주들의 움직임이 없어서 최근에 주식하시는 분들은 트로이카주가 뭔지를 몰라요. 하지만 뭐 한 10년 전에 이제 주식하셨던 분들은 트로이카주다라고 하면 뭔지를 아시는데 어쨌든 지금 그쪽에 있는 트로이카주들이 굉장히 그러니까 요것만 보면 지금 상황이에요. 그렇죠? 요것만 보면 트로이카주, 소비주 이쪽만 보면은 경기민감주만 보면은 지금은 상승장인데 그거를 제외하고 IT주만 보면 지금은 하락장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그래서 지금은 종목을 잘 구분을 해서 들어가야지만 지금은 여러분들이 체감이 굉장히 좋을 수 있는 시장이다. 그래서 시장 절대 급락 없습니다. 시장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강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 뭐 나스닥 빠졌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 혼자 이렇게 퉁퉁퉁 빠지는 그런 약세장이 아니다. 다시 살아 올라올 겁니다. 어디로 인해서? 경기민간주, 트로이카주, 소비주로 인해서 살아 올라올 거고 뒤늦게해서 이제 천덕꾸러기 IT주들도 움직여주면서 지수는 다시 이쪽 방향으로 뭐 결국은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예상해보면서 일단은 시작을 해보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코스피 사상 최고가 갱신 이제 증권주 강세 흐름에 대해서 질문을 주신 분이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말씀을 지금 드리면 자, 트로이카주 좀 전에 설명해 드렸죠. 지금 증권사 1분기 호실적이 계속 예상을 했었고 호실적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삼성증권은 지난 5월 7일 날 장마감 이후에서 1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매출액은 3조 2,900억 정도 전년 동기 대비 조금 줄긴 했지만 영업이익이 많이 늘었습니다.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700%가 늘었어요. 그리고 순이익은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은 3,993억 정도 됐고 전년 동기 대비 700% 정도가 상승을 했고 굉장히 많이 늘었죠.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마찬가지 2,890억 정도 해가지고 1,776% 정도가 상승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증권사에서는 원래 추정했던 그 이익치보다 크게 상회하는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기존에서는 순이익을 2,700억 그다음에 추정치가 그렇게 됐었었는데 그것보다 127% 정도가 더 상승을 했다라는 얘기인데 어쨌든 어닝 서프라이즈를 시현했다. 그러니까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이다라고 분석을 내놓으면서 증권주들이 어제 강하게 움직여졌던 부분들도 있습니다. 오늘도 보면은 뭐 말씀드린 대로 이쪽만 보면 그러니까 IT주만 제거하고 이쪽만 보면 상승장이에요. 그렇죠? 삼성증권부터 해서 건설주, 철강주 뭐 이쪽 조선주 이쪽만 보면 지금 시장은 상승장입니다. 근데 IT를 포함을 시키니까 박스권장에다가 재미없는 장이 돼버리는 거지. 그래서 이쪽 위주에서 지금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의 신고가를 가고 있으면 증권주들은 원래 강하죠. 그렇죠? 시장이 상승장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증권주도 한 번씩 참여를 해야 되는데 증권주들이 그동안에서 그 상승폭이 좀 둔했던 애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걸 길게 봐야 돼. 길게 보면 다른 애들은 한 이쯤 다 올라와 줬는데 아직 증권주들이 그 위치를 따라가지를 못해서 어제 삼성증권, NH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3에서 5% 많게는 6%, 7%, 8% 강세로 움직였던 이유들이 이제 키를 맞추기 위해서 상승장이 찾아올 것 같으니까 얘네들이 키를 맞춰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호실적으로 인해가지고 계속 올라왔던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그동안 못 갔던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계속 이런 이제 흐름들이 당분간은 증권주에서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 빠졌다 그래서 뭐 증권주들 뭐 폭락한다? 그렇지 않고요. 오히려 조정받으면 사야 되는데 조정 안 줄 거예요. 어제까지 증권주들 보세요 한번.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계속 매수를 기관, 외국인, 뭐 투신, 거기가 연기금, 주식도 안 산다는 그 연기금이 주식 증권주는 삽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증권주들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업종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자, 세 번째, 일단 주유소포트 이제 저녁 방송에 제가 이제 월요일마다 이제 출연을 합니다. 월요일마다 이제 어제도 저녁에 출연을 했는데 지난주 이제 여러분들한테 추천해드렸던 호텔신라 잘 가고 있어요. 근데 매수 가격이 들어오진 않았거든요. 매수 가격이 들어오진 않았지만 호텔신라를 소비주 쪽에서 좋게 보고 여기서 이렇게 조정을 받으면 공략할 수 있는 종목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안타깝게도 조금 요 차이로 들어오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올라가는 이유에 대해서는 뭐 소비주들, 지금 이제 소비주들 제가 뭐 실전 매매 정책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죠. 3월달서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는 부분, 소비주여야 된다. 왜냐하면은 코로나 치료제가 먹힌다. 이 얘기를 2월달, 3월달, 올해 2월달, 3월달에서 계속 얘기했습니다. 시장에서 뉴스를 안 내보내서 그렇지. 근데 지금은 대부분 이제 코로나 치료제가 그게 예방 백신이 먹힌다라는 거 이제 대부분 알 테지만 2월달, 3월달에서 사람들이 그거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변이 백신에 대해서 나올 때 사람들이 많이 불안해했는데 제가 변이 백신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얘기했죠. 다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의학 박사님들이 다 이미 방송에서 다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사는 나오지 않는다. 왜? 소비주들, 세력들이 지들이 매집하기 위해서 얘기를 일부러 안 해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슬슬 이제 6월달, 지금 5월달인데 6월달, 7월달쯤 되면 이제 소비주에 대해서 아주 좋은 얘기들이 어마어마하게 나올 겁니다. 이미 그때 가면 늦어요. 늦지만 그때가 사도 먹긴 먹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에서 소비주들을 사야 이제 크게 올라가는데 한 지난주, 지지난주 빠르면은 지난달에 좀 샀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소비주들은 앞으로의 전망들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소비가 살아나니까. 코로나 치료제 예방 백신이 먹히기 때문에 소비주는 살아 올라갈 것 같고요. 그래서 호텔신라도 그래서 이렇게 매수세가 강하면서 바닥에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 얘는 또 그 이부진 오너의 그 지분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제 지분 경영권 방어를 차원을 통한 뭐 그런 이제 지분 획득도 충분히 예상 시나리오를 볼 수가 있다라는 말씀도 드리면서 이걸 말씀드렸는데 지금 가격이 안 들어오죠. 여전히 뭐 저는 쫓아가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얘가 뭐 10만 원 넘어간다라 그래도 쫓아가서 매수하는 방법은 별로 그렇게 선호하진 않습니다. 특히 초보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항상 조정시마다 저는 사라 그러는데 조정시 사게 되면 요쯤 이전에서는 88,000원에 사라 그랬는데요. 이거는 더 싸게 사세요. 86,000원 이하에서 공략하시면 되고요. 안 들어오면 딴 거 사면 됩니다. 뭐 꼭 얘만 주식입니까? 그렇죠? 지금 이거 말고도 얼마든지 뭐 GKL도 있고 강원랜드도 있고 소비주들 많아요. 그러니까 굳이 뭐 이게 올라가고 있는 거 못 사면 그냥 미련 버리고 다른 쪽으로 사면 되고요. 혹시나 조정받으면 86,000원 이하로 그래서 86,000원에서 82,000원 이하로 내려오게 되면 그러면 뭐 공짜죠. 그렇죠? 감사합니다. 땡큐 하고 사면 되는 거고요. 지금은 그냥 올라가고 있는 거 갖고 있는 분들 10만 원 이상을 보시면서 계속 올라갈 때까지 냅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계속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소비주들은 올 연말까지 계속 좋을 수 있는 섹터니까 계속 보시면 되고요. 그 외에서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GKL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아직 올라간 게 없잖아요. 그렇죠? 호텔신라처럼 보게 되면 2만 원 넘어가는 자리인데 아직 올라간 게 없는 이런 종목들은 지금에서도 얼마든지 공략할 수 있는 뭐 강원랜드도 마찬가지고 파라다이스 넘어가기 시작하니까 그렇게 해서 뭐 카지노 관련주들 이라든지 뭐 여행 관련주들 얼마든지 소비주들 뭐 음식 업종들도 있고요. 뭐 좋은 애들은 많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다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어제 이제 여러분들한테 어제 이제 주유소 방송에서 채택은 되진 않았지만 어제 공략할 수 있는 종목으로 이제 뽑아왔던 종목이 바로 SK증권이었죠. 자, 매수가를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1,075원에서 1,000원 사이, 그러니까 지금 정도 가격 내에서 저점 매수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뭐 밀리면은 뭐 1,000원까지 밀리겠지만 뭐 지금 뭐 장이 이렇게 강한데 뭐 밀리겠습니까? 지금서부터 밀릴 때 공략을 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손절 라인 한 9,000원 정도 말씀을 좀 드리고 목표 가격은 뭐 단타를 치려면 3에서 5% 먹고 뭐 1,100원에서 팔아도 상관없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은 2,000원 정도는 그래도 가져야 얘도 주식이다. 그렇죠? 라고 할 수가 있겠죠. 뭐 지금 대부분의 종목들 뭐 LG화학, SK, 하이닉스부터 해서 웬만한 뭐 정유주, 화학주, 기계주, 철강주 걔네들 바닥에서 500% 가고 1,000% 가고 이렇게 다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증권주들만 지금 아직도 바닥에서 지금 붙어 다닙니다. 대부분의 뭐 IT 섹터들이 이만큼까지 다 올라가줬어요. 근데 증권주들만 놀고 있는데 지금 어제 삼성증권이라든지 이제 대형 흐름들을 잡았으니 뭐 SK증권 뭐 이 정도에서 공략하시면
얼마든지 시장이 살아오르면은 정부 좀 돌파가 되면 뭐 2천원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뭐 여전히 그다음에 뭐 이 SK 국내도 최초 금융 탄소 배출권 획득 그런 이제 가지고 있죠. 탄소 배출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한번 증권주를 공략하시면 SK증권 하겠습니다. 네, 시장 기상 상황부터 종목까지 이어집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매수가 82,000, 82,000 받으면 언제든지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SK증권은 현재가 공매도 충분히 형성되면서 목표가 2,000원까지도 바라볼 수 있다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낙폭을 줄여가다가 다시 한번 낙폭 키우면서 코스피 시장 26,000원까지 내려갔고요. 코스피 시장은 183원까지 내려갔습니다. 코스피 시장 개인들이 3,750원 강한 수준을 보여주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개인들이 하방에 지지를 해주지만 외국인들의 수표 조세가 좀 강하게 나타나면서 시장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서양주 은행들의 강세 보이고 대부분의 업종들이 판매하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또 SK 하이테크놀로지 많은 분들께서 관심 갖고 계신데 현재 20%대 급락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초가의 장세 급등이 나왔다가 다시 한번 지금 급락하는 모습인데 10%까지 급락이 나온 이유는 차트 흐름 체크해 보면서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음 전문위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시장 안 좋은 것 같은데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폭이 되고 있습니다. 아삭에 있던 하이테크놀로지 급락세가 연출되고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종목별 매매 시그널까지 챙겨주시죠. 일단은 지금 시장 좀 변동이 나오고 있는 시장입니다. 뭐 시장에 상승하게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 없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뭐 신고 달성하고 계속 하는 수는 없어요. 좀 하락이다. 신고가를 좀 달성하기 때문에 뭐 종가 구간으로는 를 좀 마무리를 했고 오늘은 좀 시험한 정도로 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변동이 언제든 발생하는 그 부분을 경계하시고 매매 편하게 하시는 점으로 보신다면 지금 시장을 좀 잘 이겨낼 수 있고 일단 AD 같은 경우는 좀 나왔는데 일단은 시장에 같아요. 장이 좋지 않은 그런 시장에서 좀 상승했기 때문에 조금 하락을 더 강하게 일단 주가가 상황이 됐지만 금액 자체로 이미 굉장히 많이 끼어 있는 그런 상태에서 주가의 손을 좀 놓으셔야 하겠다라는 의견을 했기 때문에 사실 뭐 상단이나 시기보다는 장초반에 중요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이런 되게 뭐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 이거 조금 넣으면 좀 손쉽고 해서 나오고 다른 종목으로 오히려 조금 좋아진 것이 좋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뭐 기업 이런 것들보다 당장 기술주나 뭐 이런 게 가능하게는 좀 어려워요. 물론 시간적으로 좀 투자를 하신다면 기술주의 성장성이 있겠지만 뭐 전기차나 이런 분들이 활성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체크하시고 유동성이 되는 그런 구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네 종목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종목은 뉴바이오 로직스입니다. 일단 코로나에서 계속적으로 상승하는데 백신들 요즘에 좀 바닥권에서 종목 또 기회는 있다라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바이오 로직스 관련해서 강하게 좀 하고 사가 조금 막판에 좀 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일단 관련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주가 가능한 이제 기대감의 상승 그런 부분들이 있고 백신도 실질적으로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멀리 보시기보다는 뭐 작년처럼 뭐 500% 이렇게 접근보다는 짧게 관점에서 대응하시면서 매물 구간에 오면 매도하고 적정 구간에 또 올라오면 매도하고 다시 잡고 이것을 좀 있습니다. 어쨌든 뭐
하시면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유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어제 상황이 나오고 오늘 좀 버리고 있는 모습인데 최하단 지지 라인이 이제 2,400건 정도 지지를 해는 게 좀 가지고 이제 공의 중간부를 회수하는 들어가신 전략이고 일단 목표에 5만 원 정도 지켜보시고 저달 가능하게 높아지는지 확인하실 거예요. 일단은 지금 뭐 기술적으로 사실 따라가시라고 말씀드리진 않습니다. 저점에서 매도하시고 고점에서 매도하시는 그런 전략 원칙에서 움직이면 그렇게 흔들릴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차분하게 좀 유동적으로 가치가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또 10,000원대, 15,000원대 상승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큰 자리예요. 일단 어쨌든 지금 때문에 지금은 잘하시고 지금 좀 보유하신 분들은 5만 원 정도 한번 지지에 42,400원 지지 보고 5만 원 정도 돌파로 확인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기업을 종목에는 이런 종목입니다. 엔소텍 관련해서는 말씀을 종목입니다. 뭐 이 자리에서 작년에 종목인데 사실 지금 많이 쉬어가는 과정이에요. 일단 뭐 거의 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어쨌든 박스권을 좀 만들어가는 상황입니다. 많이 내려왔으니까 에서 다시 8,000원에 가겠지라고 접근하시는 거는 기계적으로 좀 보시는 거고 3,600원 목표 구간으로 삼으시면 됩니다. 하단은 지금 120을 60을 정도 타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60을 선에서 하시는 전략 3,000원 그 다음에 3,500원 이 자리에 강하게 올려쳐준다면 4,000원, 5,000원까지 보셔도 되는데 지금은 좀 유동적으로 반복되는 그런 구간이 좀 기억을 하시고 차분하게 꾸준히 이제 흐름에 맞춰서 대응하셔야 돼요. 예를 내가 매수가를 올 때까지도 팔짝 접근하신 흐름에 따라서 어느 정도 다시 잡고 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진에어입니다. 일단 진에어 어제 상승이 나왔죠. 상승이 강하게 나왔는데 관련주 그리고 관련주 좀 만드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코로나는 백신 실질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런 기획 여행에 대한 그런 기획들만도 좀 잘 잡고 있기 때문에 일단 상승 가능한 구간이 유동적으로 하시는 그런 전략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중장기는 강한 종목이나 일단은 뭐 아시겠지만 우리가 여행을 막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바라보시는 것이 어떨까. 물론 주가는 기대감이 상승을 하는 그 기대감이 벗어졌을 때는 실질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좀 개선이 항상 실무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하시고 그런 것들이 뭐 괜찮겠다 하겠습니다. 어쨌든 어제 일단 지금은 해서 살짝 시작했는데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28,800원 지지를 확인해 주시고 이 자리에서 주가가 오늘 살짝 달성을 해서 일단 하더라도 다시 한번 있는데 하나 확인해 주셔서 필요하신다면 더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가가 굉장히 나오고 있거든요. 차트를 확인하시면 아시겠지만 10,000원이 안 되는 달에 좀 올라가기 때문에 일단 25,000원 정도 그리고 다만 유동적으로 좀 되는 전략 상승이 좀 강하게 나오는 3만원 이상도 있는 그런 자리에 있다고 말씀드리도록 네, 그리고 살펴볼 종목이 젠큐리스 종목입니다. 주유소에서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천천히 야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이 이제 상승을 할 겁니다. 바닥권에
잘 노리시면 네, 제가 말씀드린 움직이네요. 일단은 지금 자리에서 천천히 넘어가시려고 보신다면 하루가 25,000원 유효하다라고 드리겠고 보신다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그래서 매매를 많이 해보신 분들 아마 느낌이 오실 겁니다. 어쨌든 지금 자리에서 차분하게 잘 대응을 하시고 일단 제가 매수 가격은 22,000원 이상에서 기존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잘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충분히 매수할 수 있었죠. 어쨌든 바닥권에서 천천히 좀 모아가신다면 크게 상승을 할 수 있는 종목이고 일단 암 관련된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암이나 뭐 줄기세포나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실질적인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좀 투자를 하신다면 그리고 국책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좀 지정된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그런 사업군을 보신다면 제약바이오는 충분히 승산이 있다. 단순히 이제 코로나 백신 관련주에서 좀 벗어나서 이런 종목들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쟁큐릭스 리뷰까지 4종목 살펴봤습니다. 네, 자세한 개장 상황과 종목별 매매 시그널 감사드립니다. 자, 현재 시장은 항공사와 철강 중소형주들이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한증칼이 5.7% 급등, 동양에스덕이 22% 급등 나오고 있고요. 현재 원달러 환율이 0.3%가량 올라가면서 외국인들의 수급에 압박이 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장 여전히 하락폭을 키워가면서 1.17% 떨어진 981선까지 조정이 나왔습니다. 자, 여전히 개인들의 매수세만이 시장을 받쳐주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은 낙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개장 상황 잠시 전해드렸고요. 저희 다음 순서로는 김선윤 전문위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 시장 계속해서 조정받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매도폭을 확대하는 것이 좀 수급적으로 불안한 모습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개장 상황과 오늘의 종목 매매 시그널까지 체크해 주시죠. 네, 오늘 국내 증시가 좀 어제 이제 뉴욕 증시 영향을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우선은 고용 쇼크 영향에 사실 어제 증시는 크게 영향 없이 잘 움직여줬는데 다시 또 이제 세금 정책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또 하나 특히나 또 기술주들 그러니까 세금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대형 기술주들이 조금 하락을 하면서 나스닥이 조금 많이 밀리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영향으로 국내 기술주도 다시 영향을 좀 받고 거기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오늘 3.8%까지 현재 좀 밀리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락 흐름이 사실 굉장히 좋지 않은데 이 하이닉스가 특히나 지금 현재의 오늘자리의 하락은 굉장히 조금 의미가 있는 좀 하락 자리. 그러니까 깨지 말아야 될 자리에서의 하락 흐름이 나오는 터라 반등이 꼭 필요한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오전 아니나 오후장으로 해서 반등 흐름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늦어도 내일부터는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타줘야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또 많이 밀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하이닉스만의 흐름이 아니라 전체적인 종목들의 분위기가 지금 굉장히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많이 밀리는 종목들도 좀 상당히 좀 눈에 띄는데 우선은 오늘 상장한 종목부터 좀 하나씩 보자면 SKI 테크놀로지 상장을 했어요. 출발은 더블 출발을 했는데 문제는 이제 상한가 따상이라 그러죠. 상을 그냥 시도조차 못한 그런 약간 좀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바로 밀려버리고 바로 이제 크게 하락하면서 변동성 완화 장치 VI라 그러는데 걸려버리고 역시나 좀 추가 하락이 좀 나고 있는 상황인데 좀 안전하게 좀 대응을 하신다면은 우선 절반 정도의 비중은 줄이시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러니까 차익 실현이죠. 차익 실현이 필요하지 않나는 생각이고 이거 지금 물려 계신 분들이 조금 있을 것 같긴 한데 21만 원에서 22만 원 정도에 물려 계신 분들이 있긴 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당장 안 가더라도 바로 조금 있다가 올려치면서 다시 상한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매수 대응하실 수도 있는데요. 근데 우선 제 판단은 우선 절반 정도는 우선 비중을 줄여보자. 그리고 나서 다시 이 종목이 반등을 하고 올라가면은 그때 다시 좀 상황 보시면서
느긋하게 대응을 하시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그런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당장 너무 좀 재미가 좀 없는 상황이었고, 추가 흐름을 좀 봐야 되긴 할 것 같은데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쉽지는 않아 보여서 할 수 있는 물량들이 좀 빠르게 좀 소진되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입니다. 그래서 조금 주의는 필요한 종목이다. 급하게 종목을 들어가시면 안 되겠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관망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메디톡스예요. 메디톡스가 최근에 바닥에서 상당히 좀 반등을 좀 하고 있어요. 그간 좀 시끄러웠던 거, 작년부터 해서 올해 초까지 좀 시끄러웠던 게 그 대웅제약과의 그 나보타 전쟁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그 일단락이 됐어요. 우선은 미국 쪽에서 ITC에서 그 뭐 판매 및 수익 금지 명령을 철회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실 두 종목이 이게 참 승자 없는 전쟁이라고 해서 말들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이제 일단락 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뭐 대웅은 대웅대로, 메디는 메디대로의 계약을 하면서 미국 내 회사들과 계약 진행을 하면서 매출 확대를 이제 꾀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고민을 해볼 때 바닥은 좀 확인되면서 이 전쟁 부분 일단락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의 뭐 피해볼 회사는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두 회사 다 좋은 흐름을 그리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라는 판단이고, 바닥으로의 진행보다는 상승 쪽 분위기를 탈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대웅제약 같은 경우도 바닥을 확인한 이후에 상승 흐름을 타면서 며칠째 상승하는 모습이 좀 크게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 최근에 보시면 굉장히 좀 가파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메디는 좀 약하긴 하지만 그래도 상승 시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조금만 도움을 주고 좀 이슈 모의를 해준다면 주가의 방향성 자체는 연고점, 특히나 메디 같은 경우에는 22만 원 정도 이상의 흐름을, 또 23, 4만 원까지 흐름을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대웅제약 같은 경우는 지금 차트 너무너무 이쁜데 뭐 17, 8만 원까지는 무리 없이는 상승을 줄 가능성이 좀 높은 종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두 종목 다 홀딩을 하셔야 되고,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도 가져가셔야 되고, 또 하나 뭐 아니면 종목을 산다면 뭐 메디톡스 매수도 괜찮고 대웅제약도 매수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으니 차분하게 지켜보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창 스틸인데요. 요즘에 보면은 철강주들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죠. 대표적인 대웅주 포스코 얘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현대제철도 마찬가지로 빼놓을 수 없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철강주들이 상승하는 가장 큰 이유, 당연히 이제 철강석값 상승에, 그 다음에 시장 경기 민감주로서 대장주 역할을 또 하는 업종 가운데 하나잖아요. 거기에 조선업황이 또 좋아지고 이래저래 주가가 갈 수밖에 없는 여러 이슈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주가가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대창스텔 같은 경우 단기적으로 급등했다 밀리는 모습이 있는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추세적인 부분에서의 큰 하락은 제한적이지만 단기적인 급등 포인트들이 나왔다가 밀리는 모습은 어쩔 수 없이 계속 나올 겁니다. 그러면 종목을 대응을 하실 때 지금 현재는 조정 시 매수하시는 전략이 가장 안전한 구간이겠죠. 그러니까 차트적으로 보건데 가장 매수하기 좋은 구간은 뭐 가격적으로는 3,500원 정도가 가장 안전할 거고, 현재 구간대에서는 무리하게 종목을 따라가실 필요는 정말 1도 없습니다. 그냥 우선은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를 지켜보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되고, 조정이 나오고, 큰 조정입니다. 작은 조정 아닙니다. 큰 조정이 나오면서 크게 추세 이탈을 하는 모습이 보일 것 같을 때, 이거 큰일 나겠는데 할 때가 매수 타이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창 스틸은 한 3,500원 정도. 그러니까 크게 추세가 깨지진 않을 거예요. 포스코 같은 경우도 여기서 추가 상승이 더 나오면은 뭐 공매도 타깃이 될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실적에 대한 기대감과 이슈를 맞춰본다면 더 올라가더라도 문제는 없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철강주 전체적으로는 상승 흐름을 아직은 더 탈 수가 있으니 우선은 관망하시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그 주유소 포트인데요. 이노메트리를 제가 2만 원 부근에서 매수사를 드리고 지금 이제 시즌 영향에서 재미가 없는 모습이었다가 최근에 바닥을 좀 확인하고 올라가는 모습이에요. 자, 이노메트리 같은 경우를 추천드렸던 이슈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장 재밌는 포인트는 그 2차 전지를 만들었는데 배터리를 만들잖아요. 그 배터리를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 검사 장비를 만드는 회사가 이노메트리인데요. 해외에서 내놓으라 하는 기업들과 수주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국내 대기업들과도 수주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노메트리의 검사 장비 수주는 국내 대기업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뭐 중국, 뭐 유럽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금 조정이 나오면은 참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매수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종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추가 매수 의견을 좀 드려볼 테니까 이 종목 관심 있게 보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 오늘 뭐 빠르게 회복은 못하고 있지만 5장 들어서 조금 다시 회복하면서 이번 주 한 주간 잘 이어가기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장 상황과 종목 매매 시그널 체크해 드렸고요. 오늘 출연하신 세 분의 전문위원들 모두 이 주유소 포트 종목에 대해서 자세한 리뷰를 해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나 리뷰는 8시 방송 주유소에서 해드리니까요. 어떤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눌지 신 분들은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장 낙폭 계속 이어가는 가운데 외국인들의 수급도 여전히 늘어가고 있고 하지만 개인들이 그 물량을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시장도 다시 한번 낙폭 줄여가면서 여러분들의 주가까지 상승하는 흐름 이어지길 기대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을 사칭한 1:1 유사수신 행위가 성행하고 있으니 이 점까지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